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전국 37개 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고 수백여 명이 식중독에 감염됐습니다. 화이자 어린이용 백신의 감염 효과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은 내달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오케이 식사 공간에서 프로판 히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45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교통체증을 빚는 일부 구간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오는 24일 맨하튼 한복판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메디케어를 설명하는 연례 킵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가 영화 촬영 중 발사한 총탄에 촬영 스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37개 주에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고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염된 양파 전략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일 7월 초에서 8월 말 사이에 멕시코에서 수입돼 프로솔스 INC가 미 전역에 유통하고 있는 적색, 백색, 황색 양파 모두에 균이 퍼져 있다면서 레이블이 없어 출처가 불분명한 양파는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염된 양파 유형에는 점보, 콜로설, 미디엄 및 스윗 양파가 포함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은 환자들은 구토나 혈흔이 동반하는 설사, 고열 등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 양파를 섭취한 지 6시간부터 6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전국 37개 주에서 해당 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고 총 652명의 식중독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중 129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했습니다. 주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텍사스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클라호마 98건, 버지니아 59건, 메릴랜드는 58건, 일리노이 37건, 위스콘신 25건, 미네소타 23건, 미주리 21건, 뉴욕 14건, 뉴저지 13건 등입니다. CDC는 미국 내에서 매년 평균 135만 건의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약 420여 명이 사망한다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5세 미만 유아에게는 이 균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애초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균으로 1884년 돼지 내장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린 모기버섯과 양파, 복숭아에서 살모넬라균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는 다양한 경로로 해당 균이 퍼지고 있으며 위장염, 폐혈증 등의 피해 사례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단으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149도, 섭씨 65도 이상으로 조리할 경우 살모넬라균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가 자체 실시한 연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데이터 검토를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쯤 공개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FDA는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11세 이상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소아과 의사 및 학부모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감염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만 5천 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들과
1차 진료 제공 관계자는 이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발표된 화이자 연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연령대의 어린이 2,268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 증상을 추적한 결과 접종을 맞은 그룹이 접종을 맞지 않은 그룹보다 증상이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백신이 성인용의 저용량임을 감안할 때 접종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성인 못지않게 더 튼튼한 항체를 형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CDC는 6월과 9월 사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했을 당시 화이자의 예방접종이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93%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을 연구 중에 있으며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FDA가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했으며 교차 접종도 허용키로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2차례로 접종이 완료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위급한 상태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도 한 차례로 접종이 완료되지만 18세 이상 접종 가능자 모두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식당 5개 식사 공간에서 프로판 히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 앞이나 야외 등에서 5개 식사를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된 프로판 가스 히터를 가동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첼 슈와츠 뉴욕시장 대변인은 뉴욕시는 현재 5개 식사를 허용하는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연구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가을과 겨울에 프로판 히터로 인한 화재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식당 업주들에게 프로판 가스 대신 천연가스 히터와 전기 히터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5개 식사 공간의 프로판 가스 히터를 천연가스나 전기 히터로 바꾸는 사업주에게는 2019년 기준 1년 매출이 $100만 이하일 경우 $5,000의 난방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오픈 레스토랑에 가입한 1만여 개의 식당 상당수가 프로판 히터를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가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파운드가량의 프로판 가스 용기가 폭발할 경우 건물 전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당들도 대거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이 5개 식사가 차지하고 있어 5개 식사를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천연가스와 전기 히터 교체 비용 부담이 문제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히터를 설치할 때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스터 플리머의 시설 점검도 거쳐야 하며 전기 히터 또한 전문가의 설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화재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올해 말까지 소방국과 소기업 서비스국과 협력해 식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교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맨하탄과 롱아일랜드를 잇는 45번 고속도로 선상에서 악명 높은 교통체증 구간이 확정됩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45번 고속도로 구간 중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퀸스 구간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 확정 구간은 릴넥 파크웨이에서 서니사이드 지역 48스트리트까지로 도로의 보조 차선을 추가하고 출구 및 입구 램프도 개선합니다. 48번고와 릴넥 파크 사이에는 3개의 보조 차선이 추가되어 교통 흐름을 개선합니다. 서쪽 방향 보조 차선은 메인스트리트에서 칼리스 포인트 블루바드 및 키스나 블루바드에서 메인스트리트까지 설치합니다. 동쪽 방향 보조 차선은 메인스트리트에서 키스나 블루바드까지 건설됩니다. 키스나 블루바드 유토피아 파크웨이 및 프란시스 루이스 블루바드 출구 및 입구 램프는 약 370피 정도 확정됩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1,970만 예산을 투입해 45번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3억 6,500만 예산을 투입해
뉴욕주와 케네디 공항을 잇는 678 고속도로의 큐거든 인터체인지 확장 및 재구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 공사가 완공되면 JFK 공항과 동부 퀸즈 및 렁아일랜드 간 도로의 혼잡이 줄어들고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오는 24일 뉴욕시 맨하튼 유니언스퀘어에서 뉴욕 한인 사회 최대 축제인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회 회장은 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인회 주최로 매년 열리는 뉴욕 최대 한국 문화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전시, 교육, 체험으로 나눠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정치인 등 현지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공식 행사를 함께하며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를 비롯해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도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의 김치 홍보관과 김치 담그기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캠페인, 동해, 독도 홍보, 500인분의 비빔밥 퍼포먼스, 궁중 의상 체험, 제2회 뉴욕 한인회장배 씨름왕 쟁탈전, 코로나19 무료 검사 제공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게임들을 진행하며 게임 우승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경품도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한식과 K뷰티 등 한국 제품 홍보 부스가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던 축제 퍼레이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고 축제만 진행됩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이 축제가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계기를 만들고 미국 주류 사회에는 한국을 알리며 한인 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한국 문화와 산업의 더 큰 성장, 발전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종합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미국 유수 보험사들과 한인 건강보험 전문인 그리고 한인 의사들을 초청해 연례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메디케어 플랜 변경이 시작됐습니다. 시니어들은 12월 7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은 내년 사용할 건강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새로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들의 종류와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서울 메디컬 그룹은 퀸즈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서울 메디컬 그룹의 경영진과 의료진, 10대 개의 대형 보험회사 관계자들, 한인 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각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주치의 진료, 치과, 안과, 한의원, 일반 의약품 구입 비용 지급 등 각 프로그램의 특징과 올해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혜택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 HMO의 경우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가입할 경우 치과, 안경, 침술, 보청기, 무료 픽업 서비스, 일반 약품 구입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는 보험회사로 저희들 헬스 플래너를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유기진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100% 권한과 책무를 다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보험회사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우리 메디컬 그룹입니다. 주치를 해서 전문을 간다든가 하는 허가를 받는 것도 100% 메디컬 그룹이 권한이 우리 다 있습니다. 플랜에 드신 다음에 꼭 그룹을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고 지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걸 써면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계시는 대부분의 한국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저희 그룹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방 없이 파는 약들, 그것은 환자가 자기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HMO에 들게 되면 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자기들이 만든 엑스트라 베니핏이 달라요. 그거는 니드에, 필요에 맞게끔 정하시면 됩니다. 전문인과 상의를 해서. 그거는 차이 있지만 그거 엑스트라 베니핏 말고 일반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받고 하는 이것은 다 전부 메디컬 그룹이 책임을 집니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서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대표는 25년 전 LA에 처음 설립된 서울 메디칼 그룹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400여 명의 주치의와 4천여 명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에만 각 100여 명 정도씩의 전문의들이 파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대표에 따르면 우수한 환자 관리 및 풍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멤버십에 가입하는 시니어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매해마다 2천여 명의 뉴욕 신규 가입자 생성을 목표로 5년 안에 1만 명의 뉴욕 거주 환자 보유, 또 3년 안에 5, 6천 명의 뉴저지 거주 환자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탄탄한 독립된 의료진이 모인 서울 메디컬 그룹은 한인사회에서 최대의 가입자 수와 시니어 HMO 환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 의사들을 대변해 보험사와는 지정 계약을, 병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인사회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5등급을 올해까지 5년 연속 받으며 환자 만족도나 의료진 진료 수준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현 기자입니다. 2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예산안을 절반 수준인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으로 명명되는 이 예산안에는 보육 및 교육, 보건 등 사회 안정망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경기부양금으로 재정 지출이 커진 데다 유동성 추가 공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예산안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도널드 행정부가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6%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자 당내 중도파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무상교육 등이 제외되고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4년에서 1년만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케어 예산도 당초 4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하로, 처방 약값 감소도 기존 7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 등으로 줄이겠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앨릭 버든이 영화 촬영 중 발사한 소품 총탄에 촬영 스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러시라는 제목의 서부 영화의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버든은 이 영화의 제작자 겸 주연 배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샌타페이 남부의 한 목장에서 진행되는 촬영 도중 공포탄이 장착된 것으로 알고 소품용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뜻밖에도 실제 총탄이 발사됐고 42세 여성 촬영 기사 헬레나 허친스와 48세 남성 감독 조엘 소우스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소련 출신인 허친스는 어린 나이에 영화와 사랑에 빠져 할리우드로 와 액션 영화와 공포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산타페이 카운티 경찰은 버든은 소품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종류의 소품총을 어떻게 발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소품총의 위력은 실제 총의 약 25에서 50%에 이르고 있어 가까운 곳에 발사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든은 오늘 공식 성명을 발표,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깊이 존경하는 동료인 헬레나 허친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에 전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NBC 드라마 닥터스로 데뷔한 버든은 전처인 킴 베이싱어와 출연한 영화 게이트웨이 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7년에는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역할로
화제를 모은 끝에 제69회 에미상 코미디 부분 최우수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을 비롯한 미 북동부 지역이 예년보다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로 비정상적 바다 흐름이 발생해 바닷물 온도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올해 라니냐 영향으로 11월에 서리가 내리고 폭설이 뉴욕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정보 채널 어큐 웨더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5개 보로에 평년보다 2인치 많은 32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고 눈이나 진눈깨비, 비, 얼음 폭풍 등 라니냐 영향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뉴저지 본선거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뉴저지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32만 7,628표의 우편 투표가 선관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우편 투표 열기는 지난 2017년 주지사 선거가 시행됐을 때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전체 우편 투표자 93만 151명 가운데 35%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소는 2017년 본선거 총 투표소인 219만 8,362표인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4일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룬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선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면서 동부 지역까지 확산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치 홍보관도 운영됩니다. 김치 주요 재료 전시 및 한국산 고춧가루, 마늘, 배 등을 활용한 김치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상 아메리카가 뉴욕 한인회에 기부한 김치 1만 개를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한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 온라인 영어 수업을 실시합니다. 타원어 사용자를 위해 개설된 영어 수업은 기초, 중급, 중고급반으로 분류되며 수업 내용은 생활 영어와 비즈니스 영어로 나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업 문의 및 등록 신청은 뉴욕 가정상담소 경제자립 프로그램 담당자 이메일 혹은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미국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